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돼! 자, 오늘은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동일한지 다른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 문제를 탐색해서 해결까지 갈지에 대한 좀 더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소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까지 가는 그 경로를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직관적으로 탐색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개와 고양이가 두 개의 사진이 있다면 같은지 다른지 얼만큼 빠르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0.1초 내에 여러분들은 개와 고양이가 다르다는 걸 판단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컴퓨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AI는 인간처럼 시각이나 시각 피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 이 AI는요, 어떤 문제와 문제 해결까지의 그 기대값과 이제 실제 값을 가지고 그 차이의 일치도 정도로 이 문제를 탐색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AI가 어떻게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의 지능을 닮아가는지 그 본격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라는 게 뭔지, 문제 해결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그 해결해야 될 숙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답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파리에서 베를린까지의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의 최적의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도착할지, 거리는 얼만큼 단축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에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는 인간적인 탐색, 소위 휴리스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리스틱은 영어로요, 경험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매번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연산하지 않고요, 이전에 소위 선행 지식, 즉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강의실에 가서 매번 컴퓨터를 켜고 매번 이 스크린을 켜는 거는 제가 매번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켜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다음 주부터 가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선행 지식에 근거해서 컴퓨터를 켜고 스크린을 내릴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인간은 선행 지식에 의해서 탐색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AI에 적용한 것이 바로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세 번째는요, 탐색이라는 것에 있어서 구조적인 표현,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적인 사고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탐색의 구조적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제 제가 이제 그 AI 프로그램 하나 띄워놓고요. 자, 컴퓨터가 각각의 거리 기반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 해결까지 탐색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벽돌 게임 같은 거예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자, 문제가 뭔지,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탐색이 무엇인지, 또는 휴리스틱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특정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다양한 문제 상태로 구성된 문제 공간에서요, 목표로 하는 결과를 찾을 때까지의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탐색 과정을 일컫습니다. 자, 문제는요, 인간은요,
이와 같은 구조를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을 매번 연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기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계는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요 가는 과정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일치가 된 값을, 즉 소위 이제 일치 여부로 문제 해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영희라는 여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영희가 오늘 요리를 뭘로 먹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요리를 뭘로 할까가 핵심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인간은 굉장히 빠르게 직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문제 해결 과정, 소위 탐색 과정을 자, 그 프로세스에 적용을 한다면요. 인간은 한식으로 먹을까? 오늘 일식으로 먹을까? 아니면 이탈리아식이나 중식이나 분식 이 중에서 뭘 먹을까에 대한 탐색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죠. 이게 연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오늘 한식이 먹고 싶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한식이 아니라 중식, 중화식으로 결정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 해결이 된 거죠. 결국 다시 돌이켜보면 오늘 뭘 먹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는 중식을 먹어야지라고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계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건 자동화를 한번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 가시면 요즘에 쿠팡 알바 돈 많이 준다고 막 광고하던데요. 자, 이것을 AI가 이제 처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초기 상태에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자, 요 상자를 지금 3열의 상자를 한 열로 이렇게 이동하는 자, 요것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I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 이때 기계에는 단순히 상자를 옮겨라는 명령은 인간처럼 해당이 되지 않죠. 자, 우리 인간처럼 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탐색 과정이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을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게가 내려가는 과정, 집게가 올라가는 거리, 자,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정확하게 어떤 압력으로 놔주는 이 값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 지금 로봇팔이 여기에 있는 물체를 제일 끈 열로 하나씩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 이 탐색 과정에 이동하기, 옮기기, 내리기, 올리기를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AI는 정확하게 어디에 상자를 어떻게 내려놓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하고 지금 기계하고 이런 문제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과정은 사실은 동일한데 경향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관점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가장 빈번하게 이제 활용하는 예시가 바로 거리 찾기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 지도 보이시죠? 자, 파리에서 이 베를린까지의 길을 찾는 문제를 한번 문제 해결, 소위 탐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어떻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실제 지금 GIS 지도인데요. 자, 유럽은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길이 우리나라처럼 막 고속도로가 쫙쫙 있는 게 아닙니다. 거미들처럼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최단 거리를 짚고요. 거기에서 막히면 우회도로로 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눈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AI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자, 소위 다시 정리하자면 파리에서 베를린까지의 길을 합리적으로 찾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것은 자, 이동하는 경우의 수와 합리적인 이동 방법, 소위 이제 최단 거리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이제 AI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지도를 AI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격자를 긋습니다. 격자라는 건 눈금이죠.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 지도를 이렇게 마치 경도 위도처럼 세로와 가로의 줄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자, 경도 위도처럼 칸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칸을 이제 추상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날려보게 될 것입니다. 자, 추상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간단히 배우셨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날려보내는 걸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로 세로로 그은 이 칸에서 자, 파리가 이쯤에 위치되어 있고요. 네, 맞죠? 경도 위도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베를린은 우측 상단에 위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원래 GIS 지도를 날려버리면 칸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I가 해야 될 일은 자, 이 P라고 하는 칸에서 자, 베를린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자, 인간 대표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을 하게 될까요? 네, 인간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요 파리, P라는 칸에서 베를린, B라는 칸까지 우리는 일단 직진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다가 뒤돌아서 가는 거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직진을 긋다가요,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그 장애물을 기점으로 좌우로 P에서 B까지 가겠죠. 소위 이 그림에서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뭐 강 같은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그 위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베를린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AI도 이렇게 인간처럼 자, 가장 최단 길로 헛수고를 피해 가면서 가는 방법. 자, 결국은 AI가 목표를 찾아 탐색하는 과정이 인간의 경험과 사고 과정을 모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자, 이것을 우리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휴리스틱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험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휴리스틱 알고리즘 이런 겁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파리에서 자, 여기 베를린까지 간다면 요렇게 요 파란 줄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간다면 여기 지금 요런 자, 요 파리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격자가 이 칸이 다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파리를 기점으로 베를린까지의 방향의 반대 방향은 우리가 가지 않잖아요. 이건 필요 없잖아요. 맞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 길을 찾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자, 문제는 P에서 B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P에서 B 방향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요 칸부터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탐색 공간을 축소하기도 하고요. 경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탐색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인간처럼 AI도 이와 같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적의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탐색이라는 거에 있어서 구조적인 표현이나 컴퓨팅 사고에 있어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어떻게 쓰이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탐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특히 AI가 탐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련의 절차로 구조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자료 구조에는요, 선형 구조, 선의 형태로 구조도 있고요, 비선형 구조, 그러니까 선의 형태가 아니라 곡선의 형태도 있습니다. 자, 선의 구조는 우리가 배열이나 스택, 큐나 리스트라고 표현하고요, 비선형 구조는 트리나 그래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다른 이제 챕터에서 조금 더 강조 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탐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컴퓨팅 사고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로 통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실제 미로죠. 자, 이것은 미로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입구. 자, 입구를 우리가 초기 상태라고 가정하고요. 출구는 우리가 목표 상태, 아웃컴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요 지금 3D 형태의 요 미로를 이렇게 2차원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자, 이 2차원 형태의 복잡한 미로도 실제로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좀 더 단순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미로, 여기가 입구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가서요. 제가 만약 여기서 멈췄어요. 막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쪽으로 안 가겠죠.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은 의미가 없죠. 선택에 있어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미로는 정답의 길이 있고요. 정답이 아닌 오답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정답의 길을 선택한다면 오답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지금 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트리 형태로 이제 최종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자, 이 복잡한 미로에 비해서 이 트리 형태는 너무나 직관적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이것을. 자, 이때 트리 형태를 보시면, 자, 제가 만약에 1번부터 8번까지 가는 과정인데, 자, 1번에서 시작해서 2번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되겠죠. 8번을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5번의 과정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5, 10, 11은 없어지게 되겠죠. 자, 반대로 자, 8번을 향해서 가니까, 이 방향으로 가니까 3번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요. 3번의 밑에 달려있는 요 6번, 7번, 11, 13, 14번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처럼 자, 정답의 길을 우리가 판단하고 나면 오답의 길을 삭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AI적으로 사고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AI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을 보시면 A와 D라고 하는 알파벳이 각각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는 A에서 D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면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A에서 D까지 직선을 하나 그으면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인간이라서 눈이 달려있고 시각 정보를 우리가 시각 피주로 받아들여서 빠르게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자, AI는 눈이 없죠. 그래서 AI의 입장에서는 A부터 D까지 가는 경로는 무한대입니다. 엄청나게 많겠죠. 자, 만약에 되돌아오는 것도 가능하고 반복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정말 무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A에서 D로 가는 요 가 길 하고요. A에서 D로 가는 이렇게도 갈 수 있죠. 나 길도 있고. 자, A에서 가장 먼 다 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한대의 연산 중에서, 경로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적은 횟수로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동해야 된다면, 자, AI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첫 걸음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것을 자,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요게 A에서 D까지 이렇게 격자를 그어줍니다. 자, 지금 저는 격자를 자, 세로 4줄, 가로 4줄, 총 16개의 칸을 만들었군요. 자, 그래서 요 A라는 칸에서 D라는 칸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한 칸 이동할 때마다 1점씩 부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A에서 D로 가는 가장 빠른 요 길은 1점, 2점, 3점. 3점이 되겠네요. 맞죠? 1점, 2점, 3점. 자, 반대로 가장 먼 길은 요 가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AI가 어떻게 하냐면요. 로봇의 이동 경로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값을 찾는 함수를 구합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는 평가 함수 또는 다른 말로 적합도 함수라고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자, 이 무한대의 여러
그 경로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값을 찾으면 그 값이 가장 최적의 값이 될 것이잖아요. 자, 이때 평가값이 0이 되면 도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여기 D에서부터 시작해서 1점, 2점, 3점이라고 한다면 A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한 칸 이동할 때마다 1점씩 깎아 먹으니까 D에 도착하면 0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얘는 거꾸로 계산하면 9점이 되고요. 얘는 3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트리 형태로 제시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의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 D까지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자, A에서 B로 이동을 했어요. 자, B로 이동하면 B는 D까지 한 칸 이동할 때마다 1점씩 깎아먹는다고 하면, 자, D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점, 즉 B는 2점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반대로 이번에 A에서 제가 다른 방향인 2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 AI는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없고요. 상하 좌우만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로 가면, 자, 2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E에서 D까지는, 자, 몇 점이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4점이 필요하죠. 자, 볼까요? 1, 2, 3, 4. 그쵸? 최단 거리는 4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D를 기준으로는 0점이죠. 그러니까 1, 2, 3, 4니까 D는 0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렇다면 컴퓨터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요. AI는, 자, 1로 가면 4점이고 B로 가면 2점이니까 B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죠. 가장 낮은 값을 최저의 값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자, 적합도 함수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휴리스틱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자, 탐색이 필요 없는 공간은 줄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결국 2로 선택하지 않고 B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로 만약 선택했으면 F, G, H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B로 갔으니까 C, D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미 2로 가서 갈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들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그 차선책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A에서 B로 선택을 했으면 이게 E라고 하면 E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E에 딸려 있는 A, F, I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A에서 B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C로 갔어요. 그러면 A하고 F는 경우의 수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 경우의 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결국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D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각각 선택되지 않은 길들은 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복잡만 하니까요. 자,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휴리스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경험을 기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평가함수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평가함수라는 건 결국 AI의 문제 처리 과정이 유용한지를 계속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리스틱은요, 경험이나 직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최적의 값,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얻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모든 경로를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평가함수를 이용해서요, 필요한 탐색 경로만 결정해서 탐색 공간을 줄이게 되죠. 이걸 다 계산한다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평가함수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다양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에서요, pathfinding.js라고 치시면, 자, 여기 위에 나오죠? 요것을 클릭해 보시면요. 자, 요거 설명서니까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도대체 AI가 어떻게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지 거리 기반으로 찾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녹색은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출발점은 드래그인하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해볼게요. 자, 빨간 점은 도착점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여기 셀렉트 알고리즘이라 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A 알고리즘, IDA 알고리즘, 뭐 베스트 퍼스트 서치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점 포인트 서치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디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디폴트가 이제 기준값이죠. 자, 여기서 스타트 설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요걸 눌러보시면 예.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휴리스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방법을 찾았죠. 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갔고요. 대각선으로요. 다시 직선으로 가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이것을 제가 뭐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A 알고리즘에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걸 찾아보시면 요 클리어 패스를 지우시면 없어지고요. 자, 스타트 설치를 누르시면 자, 얘는 좀 다르게 찾죠. 자, 얘는 지금 분포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최적의는 찾았고요. 아까랑은 좀 다른 방법이네요. 최적의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length, 길이 하고요. time, 소요된 시간 하고요. operation, 자, 이것을 계산한 이런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재밌게 자, 클리어 패스를 누르시고요. 옆에 장애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장애물은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색이 생깁니다. 자, 이게 지금 장애물입니다. 자, 인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직선으로 갔다가. 자, 실제 그렇게 찾는지 한번 맨하튼의 방법으로, 맨하튼 알고리즘을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찾는 것보다 컴퓨터가 찾는 최적의 방법은 좀 더 복잡하죠. 자, 지금 390번이나 이걸 반복 계산해서 결국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맨하튼 디스턴스 말고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클리디안은 우리가 삼각함수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패스를 하고 스타트 설치를 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찾죠. 하지만 방법이 좀 다르죠. 아까랑 이렇게 해서 찾았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알고리즘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점 포인트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점 포인트 설치를 누르시고요. 자, 맨하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워주시고 똑같은 이 장애물이 있는 거리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찾죠. 지금 이게 지금 연산 과정이 아직도 연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자, 우리는 지금 점 포인트 설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최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까 찾은 알고리즘이랑 좀 유사하긴 합니다만 훨씬 많은 연산이 필요했네요. 1501번이나 필요했습니다. 자, 반대로 아티클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방사 형태로 찾는 거니까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합니다. 자, 결국은 힘들게 찾았네요. 이렇게 찾아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트레이스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트레이스는 조금 더 빠르네요. 직관적으로 점프해서 이렇게 한번 꺾었네요.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꺾는 이 알고리즘을 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체바이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휴리스틱으로. 자, 이거 뭐 더 빨리 찾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마치 인간하고 똑같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종합하자면 제가 이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복잡한 수학식으로 접목할 게 아니고요. 도대체 AI는 어떻게 문제를 탐색하느냐에 대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요.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요 주소를 치시면 여러분들 방금 제가 했던 그런 휴리스틱스에 대한 개념적인 비주얼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하셨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에르덴 병원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르덴 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환자를 전원해야 돼요. 다른 큰 병원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동해야 되는 병원은 여기 지금 보시는
자, 매드라이프 병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차량을 이동한다면, 자, 어떤 길로 가야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느냐? 자, 응급 환자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우리는 휴리틱스 사고를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 언제든지 또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재미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